네, 뉴스타워 이번에는 사건 사고 소식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또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살펴볼 주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 내용입니다. 자, 소환 시기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어제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큰형이죠. 이상은 다스 회장까지 소환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이시영 씨도 소환을 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자, 이상은 다스 실소유주와 관련한 조사에서 이상은 씨가 상당히 중요한 수사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이제 거의 수사가 이제 그쪽 그 수사는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데 네. 어저께 14시간 동안 그 참고인 신분으로 해서 이제 소환 조사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이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그 실질적인 소유주다라고 하는 이 의혹이 이제 강하게 제기가 됐는데요. 그 이전에 이미 그 이 전 대통령 아들 그 이시영 씨하고 그리고 이제 큰형 이상은 회장의 아들 그 이동영 씨 이 둘 간에 있어서의 관계 역시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이 그 밝혀졌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이동영 씨가 일부 이 다스에 있어서의 지분이 이 전 대통령의 것이다라고 하는 그 진술을 갖다 검찰이 확보를 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도곡동 그 땅 매각 대금을 어디에 사용했는가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 다스가 이제 비자금을 조성하는 그 과정 그리고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 이 다양한 것에 대해서 이제 그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지금 왜 그러면 이 전 대통령의 외견상 그 다스 보유 지분이 전혀 없는데 그러면 이 전 대통령이라든가 또는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 그 다스 전무에게 여러 가지 이익이 흘러 들어갔는가라고 하는 그 단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수사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 단계 이 분야에 대해서는 마무리 단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제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이상은 회장, 기자들에게는 다스와 MB는 전혀 연관성이 없다라는 그런 대답을 했었는데 검찰에서는 조금 다른 내용을 언급했다라는 언론 보도도 있더라고요. 근데 정확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데 예전에 일부 그 MB 지분이 있다 뭐 이런 취지의 진술도 사실이 다르다라고 지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사실은 이상은 회장으로서는 이것이 MB 것이다라고 진술하기 조금 난망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진술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검찰 수사가 사실은 보면 최대 주주인 그 47% 이상을 가지고 있는 최대 주주, 그러니까 명목상으로는 다스의 주인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실제 다스의 주인은 누구냐고 지금 물어보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밖에 없는데 이상은 회장은 내 거다, MB 거 아니다 이렇게 지금 진술했다라고 지금 들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랑 배치되는 진술이 너무 많고 객관적인 물증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세부적인 조사에서도 부인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왜냐하면 이미 MB의 금고지기로 불렸던 사람들이 다수 그 출석을 해서 이 다스 지분과 도곡동 땅의 매각 흐름과 관련해서 MB 것이다, 차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었고 그 장부를 매번 보고했었다라는 구체적인 진술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상은 회장이 전혀 사실과 다르고 MB는 그냥 조언, 경영상 조언했을 뿐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검찰은 그에 대한 어떤 물증이나 다른 사람들의 진술로 그 진술을 탄핵하기 위해서 어제 장시간 조사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이 논란의 시작은 사실 도곡동 땅 그 매각 대금의 흐름에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이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땅 대금으로 다스 지분을 사들이고 최대 주주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럼 땅의 주인이 다스의 주인이 된다라는 논리 구조가 성립하는데 문제는 포스코한테 263억에 매각하고 나서 이 나머지 대금은 이제 다스의 지분을 사용하는 데 썼는데 지금 이제 나오는 얘기는 그중에 40억은 MB 소유의 논현동 사저의 대금 수리비로 썼다. 그리고 나머지 10억은 MB의 아들인 이시영이 썼다.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 땅 주인이 그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지금 수십억씩 뺐었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리고 검찰에서 조사한 과정 중에 또 남은 땅 대금의 일부는 현금으로 빼서 주기적으로 MB 대통령한테 한 15억 정도가 전달된 정황도 지금 포착되어 있다고 한다면 일련의 흐름으로 이 도곡동 땅 매각
대금과 그리고 다스는 연결되어 있고 그렇다고 본다면 MB 대통령이 사실상 차명으로 주식을 가지면서 다스를 경영한 것 아닌가라는 추론이 충분히 가능하고 이미 여러 가지 객관적인 물증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네. 그렇죠. 예. 자, 다스 실소유주 문제에 이어서 지금 삼성의 소송비 대납 의혹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추가 혐의가 더 포착이 됐어요. 기존에는 40억 원으로 알려졌었는데 여기에 더 좀 20억 원 정도가 추가가 됐다고요? 이제 기존에는 이제 370만 불, 즉 이제 그 40억 원 정도로 해가지고 2009년도에 그렇게 대납을 했다라고 네.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지난번에 그 청계재단 그 서초구 영포 빌딩에 있는 그 지하 그 2층에서 네. 그 여러 가지 자료들이 나왔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민감한 자료인데 검찰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그 보물을 캐낸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전 대통령 측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아킬레스건의 그 역할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는데요. 네. 예, 그 중에서도 이 다스와 관련돼 가지고는 이제 김백준 그 전 청와대 그 총무기획관이 다스 소송비를 대납하는 것과 관련돼서 그 언급을 하는 그 대화록 그리고 이제 이 VIP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하는 그 문건들이 나왔단 말이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추가적으로 2007년도에 12월 대선 직전에 약 그 130만 불, 즉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한 20억 원 정도를 이제 삼성에서 대납을 했다라고 네. 하는 것이 추가적으로 이제 밝혀져서 검찰 수사가 이제 더욱더 활기를 띠게 된 것이죠. 예. 네. 이 부분은 이학수 전 부회장이 20억을 그 전에 대납을 했다라는 지금 진술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예. 사실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삼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앞으로 대통령이 될 상당한 위치에 있는 사정에서 이렇게 받았다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배신감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는 게 대선 후보 시절에 다스와의 연관성을 계속 부인했거든요. 예. 다스 도곡동 땅 내 거 아니다고 국민들한테 전부 TV 생중계로 얘기했을 정도인데 그런데 뒤에서는 다스의 소송비를 삼성으로부터 20억을 받아서 그 다스와 관련된 투자금 회수를 위한 소송에 관여를 했다는 지금 정황이 포착되어 있어서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금 검찰에서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이 다스의 소유가 굉장히 중요한 게 삼성과의 뇌물 사건에서 다스가 그 MB 것이 아니라면 제3자 뇌물이 되는 것이고요. 예. 다스가 MB의 소유라고 평가되면 직접 뇌물이 되는 그렇죠. 겁니다. 그런 예. 의미에서도 굉장히 지금 다스의 소유권이 누구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고요. 네. 이 지금 140억 BBK에 투자한 140억을 회수하는 소송과 관련해서 60억을 소송비를 받는다. 그것도 사실 좀 이해가 안 갑니다. 140억 예, 받는데 예. 소송비로 60억을 쓴다. 이 부분도 조금 납득이 안 되는 측면이 있는데 어찌 됐든 60억을 소송비로 대납한 것도 뇌물액으로 지금 특정해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60억 뇌물만 해도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예. 저희가 조금 전에 다스의 이제 소송비를 삼성에서 대납했다 하는 부분을 저희가 그래픽 화면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다시 네. 한번 좀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2009년에 40억 원이 삼성 측에서 소송비로 이제 대납을 해준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추가해서 조사한 내용은 그러니까 대선 직전이었습니다. 2007년 20억 원이 이제 또 더 들어갔었다 하는 얘기인데 말이죠. 그러면은 대선 전에도 이 다스의 소송이 진행이 됐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이미 그 다스에 대한 투자금 반환 소송이 패소한 상황이었고요. 아, 예. 사실 저 시점으로 가시면은 대통령이 되진 않았지만 그 당시 정치 상황을 보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렇죠. 시절이었고 많은 네. 사람들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통령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밖에 없고요. 예. 그런데 지금 후보로서 어떤 국민들한테 대통령으로 지지를 호소하고 본인의 어떤 검증을 받아야 된 그 시기에도 이 BBK 투자금 회수 반환 소송과 관련해서 개입을 하고 그 소송비에 대해서 삼성 기업에 요구하는 이런 행위를 했다는 부분이 사실 좀 놀랐고요. 예. 그래서 지금 두 개의 행위지 않습니까? 20억 먼저 받고 40억 받고 이것을 예. 검찰에서는 하나의 뇌물죄다 포괄일죄로 보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사실은 이 소송 그 뇌물뿐만 아니라 이 투자금 반환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대통령이 된 이후에 이 투자금을 받는데 대통령의 권력과 권한을 썼다고 한다면 이건 또 다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범회죄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다 연결된 범죄이긴 한데 어찌됐든 MB는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대통령이 된 이후부터 다스에 실질적으로 경영을 하면서 이 다스가 투자한 BBK 투자금 140억을 반환받기 위해서 국내 예. 기업의 돈을 받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LA 총영사관까지 개입시켜서 권한을 남용했다. 이게 지금 검찰이 다스 수사에 보고 있는 여러 가지 혐의 중에 대표적인 겁니다. 예. 네. 자, 검찰은 또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공천헌금을 수수했다 이런 혐의에 대해서도 지금 조사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것도 이제 그 영포 빌딩 지하 2층에서 나온 그 자료에서 나온 것인데요. 네. 당시 이제 그 18대 총선에서 그 당시 한나라당이 153석을 그 확보를 해가지고 다수당이 됐는데요. 당시에 이제 그 이 전 대통령의 그 입장은 취임 초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당시에 그 지지율이 상당히 높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검찰에서는 그 당시 높았던 지지율을 이제 등에 업고 이 그 어떤 그 공천 과정에 개입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어떤 의미에서는 그 지금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이 18대 비례대표인 그 김소남 전 의원인데요. 예. 네. 이 의원이 지금 이제 공천 헌금 전달했던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그 자료가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이 그 김 전 의원을 소환을 조사했는데 지금 그 당시에 이제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수억 원의 어떤 그 공천 헌금을 건네고 난 이후에 비례대표에서 이제 아래보다는 이제 상위로 올라가야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상위 순번을 받아서 당선이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현재 수사 중에 있는데요. 지금 이제 그 이 김 전 의원 이외에도 다른 혹시 또 추가적으로 이러한 어떤 그 공천 헌금과 연관된 것이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데 초점을 두고 예. 검찰에서는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네. 자, 김소남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았단 말이죠. 글쎄 이제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는 사람인 경우 대부분 공개 소환 조사를 하는데 비공개 소환 조사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되겠습니까? 일단은 김소남 전 의원이 현재로서는 현직 국회의원도 아니고 전 네. 의원의 신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정치적으로 좀 민감하다라고 생각한 부분이 검찰에서 있지 않았을까. 사실은 이거 굉장히 폭풍을 크게 야기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예. 네.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돈을 주고 받아서 어떻게 보면 매간매직을 한 그렇죠. 사건이고 이거는 그러면 지금 뭐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전 한나라당에 있어서는 정말 정치적으로 흑역사로 또 남을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네. 검찰에서 그런 부분을 고려했던 걸로 보이고요. 그런데 수사는 아주 빠르게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김 전 의원의 집은 이미 압수수색 과정까지 거친 상황이고요. 관련자들도 지금 소환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전에 한나라당을 지지했던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뼈아픈 겁니다. 사실은 비례대표 7번이라는 한나라당의 숫자는 당선이 거의 확실시 되는 자리일 수도 있고요. 더군다나 그렇죠. 그것이 MB 대통령 취임 초기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7번을 비례대표로 받는다는 것은 국회의원이 되는 어떤 지름길로 여겨져 있는데 그 과정에 불법적인 정치 자금을 억대로 받았다. 예. 그러니까 국민들의 어떤 신뢰나 정치 활동의 그런 경력이나 이런 것들을 본 게 아니라 돈을 받고 비례대표를 팔았다라는 예. 인식을 줄 수 있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래서 검찰에서는 조금 면밀하되 세심하게 바라다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의혹이 그야말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지금까지 불거진 혐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지금 이제 저희가 앞에서 이제 쭉 얘기를 했었는데 네. 몇 가지 정리를 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이제 국정원 특활비 그 수수 의혹이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거기에 보게 되면은 이제 김백준 전 청와대 그 네. 총무기획관을 국정원 특활비건 그 방조범으로 기소를 하면서 네.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이제 그 명시를 한 것이 있고요. 예. 추가적으로 이제 김진모 전 청와대 이제 민정 제2비서관이 불법 사찰 무마용으로 전달한 5천만 원, 그리고 이제 장 다사로 전 그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건네진 특활비 10억 원 등 해서 이 18대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비용으로 이제 특활비를 사용한 혐의 이런 것들이 있고요. 예. 방금 나왔던 이제 다스 실소유주 와 관련된 그 의혹이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이팔성 전 그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자신의 어떤 취업을 그 청탁을 하기 위해서 당시가 22억 원을 그 이 전 대통령에게 그 전해줬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혐의가 이제 현재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대보그룹이 2010년에 광급
공사를 수주를 하면서 이 대보그룹이라고 하는 것이 고속도로의 휴게소를 운영하는 그 기업입니다.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수억 원대가 갔다라고 하는 거. 예.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나왔던 그 비례대표 관련해서 김 전 의원이 이제 공천 헌금 수수를 했다라고 하는 이런 의혹 등 지금 현재 크게 이제 한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지금 저 정리한 화면을 다시 한번 좀 크게 해서 좀 보면서 얘기를 좀 하도록 하죠. 국정원 특팔기 수수 의혹,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과 그다음에 이팔성 전 회장의 인사청탁 의혹, 또 대보그룹 공사주 청탁 의혹, 그리고 이제 공천헌금 수수 의혹, 다스 실소유주 의혹 외에는 이제 다 이제 뇌물과 관련한 혐의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나와 있는 뇌물 액수를 다 합해봤더니 벌써 100억 원이 넘었어요. 뇌물죄는 1억 이상만 되더라도 구속 수사하는 경우들도 많고요. 1억 네. 이상만 되더라도 10년 이상 무기징역 뭐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서 굉장히 엄중한 죄죠. 그런데 그 금액이 무려 100억 가까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사건의 중대성은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를 수사하는데 검찰이 여러 가지 물증도 지금 다수 확보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전직 대통령이라는 예우 때문에 구속 수사를 못하거나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뇌물죄 액수가 이게 모두 다 유죄로 판단된다면 사실은 엄청난 중형을 받을 수도 있는 사건으로 보입니다. 예. 네. 자, 뇌물죄 의혹 관련한 내용들, 그러니까 그 액수가 정확하게 얼마나 되는지 저희가 화면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좀 보면서 좀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으로는 17억 5천만 원이 있고요. 삼성 다스 소송비는 40억에서 20억이 추가가 돼서 60억 원입니다. 이팔성 전 회장의 인사 청탁 의혹으로 해서 드러난 것이 지금 22억이 나왔는데 여기에 이제 지금 공천 헌금 수수 의혹까지 드러났단 말이죠. 자, 이렇게 액수가 커지다 보면은 글쎄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아직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구속 수사의 필요성까지 제기되는 것 아닌가 하는 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제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제 액수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사안의 중대성이라든가 지금 이미 이제 구속되어 있는 그 공범들과에 있어서의 어떤 형평성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된다면 이제 구속 수사를 하는 것이 수순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거기 약간 이제 변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어떤 예우라든가 예. 또는 그 지금 현재 이미 박 전 대통령도 지금 현재 구속 수감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3월 중순 이후가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6.13 지방선거와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 공직 사퇴 시한이 90일 전이라고 한다면 예. 그것이 이제 3월 15일까지는 그분들이 전부 다 이제 사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네. 3월 중순 이후에 실질적인 어떤 그 선거 분위기가 형성이 될 텐데 그 이유가 된다면 이제 검찰의 이 수사를 하는 검찰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글쎄요 이제 전직 대통령을 우리가 일단 소환을 해서 뭔가를 어떤 수사를 해 나가려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어떤 많은 준비가 필요한데요. 예. 왜 그러냐면 여러 번 소환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혐의 입증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선결 조건들이 이제 필수적으로 따라오게 되는데 여러 가지 어떤 그 질문지를 정리한다든지 리허설을 한다든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된다면 과연 이걸 구속 수사를 해야 될 것이냐, 네. 불구속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그것은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검찰 그 지휘부의 판단에 따를 것이긴 합니다만 예. 지금 현재 사실 이 가능성은 지금 현재 한 반 50대 50 정도로 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사안의 중대성이라든지 뇌물 액수의 규모를 보면은 구속의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만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도 있고요. 그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검찰로서도 상당히 정치적인 부담감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저희가 검찰이 조금 개혁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치권의 영향력을 받기 때문이기 때문에 이런 네. 사건이 왔을 때 정치권의 여러 가지 그런 고려를 하지 않고 그냥 법대로 원칙대로 예. 기준대로 한다면 사실 고민할 것도 없다라고 예.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와중에 여러 가지 정치권에서 우리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니 고려해야 될 이런 것들을 차단하는 게 검찰의 독립성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예. 수순이기 때문에 네. 이번만큼은 사실 정치권의 눈치 보지 않고 구속 수사해야 되면 구속영장 청구해서 최종 결정은 법원이 하는 거 아닙니까? 사법부에서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특히 이제 다툴 만한 범죄 혐의가 소명이 안 됐거나 다툴 만한
만한 방어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한다면 구속영장이 기각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겁니다. 우리가 김백준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지금 4억 원을 받은 뇌물 혐의로 구속수사 받고 있는데 예. 지금 이 90억, 100억이 되는 상황인데 정치권의 여러 부담 때문에 또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구속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논의도 사실은 검찰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네. 구속 여부, 구속 수사는 그냥 법대로 정해진 기준대로 검찰 내부에 기준이 있거든요. 구속영장 청구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그런 거에 따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MB 측에서도 지금 이게 정치적인 보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법률적으로 들어가서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객관적인 증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메모도 발견되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하드디스크도 있고 관련자들의 진술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게 사실이다 아니다. 다툴 부분은 다퉈가면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영장 실질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지켜보셨지만 장시간 사실은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다퉈왔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부분들은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는 게 타당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자, 검찰은 이 뇌물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다스의 실소유주 부분을 이제 조사하기 위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수사를 해 왔는데 말이죠.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라고 한다면은 배임액과 또 횡령액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은 뇌물과는 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왜 다스의 실소유주가 중요하냐고 물어보시는데 지금 검찰에서 지금 예전에 다스 여직원이 120억 원 횡령한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이게 단독 범행이라고 일단 1차적으로 조사를 해서 결론을 내렸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였냐면 그 임직원들의 추가 횡령 배임 금액이 더 있는 것 같다.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횡령 금액이 더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럼 다스에서 횡령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은 다스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횡령을 지시하거나 배임을 지시했을 가능성이 높고 다스의 실소유자가 MB라고 한다면 이 다스 내에서 벌어진 수많은 횡령과 배임의 그 최종적인 교사범이나 지시자는 MB가 될 수 있다라는 논리 예, 구조가 예. 성립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횡령 배임뿐만 아니라 일감 몰아주기, 협력사들로부터 돈을 받은 여러 가지 배임 수재 혐의 이런 것들까지 지금 다스 수사와 연관돼서 진행이 되고 있어서 대통령 지위로서 뇌물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다스의 경영주로서 회사를 운영하면서 했던 여러 가지 불법 행위가 만약에 실제 소유주라고 한다면 그 불법 행위 책임도 같이 져야 되는 상황으로 기결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뇌물죄와 배임 횡령과 관련한 죄 어떤 게 더 형량이 높습니까? 일단 우리 법에는 뇌물죄가 훨씬 더 네. 강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횡령 배임도 마찬가지로 50억 이상이 넘거나 뭐 10억, 20억이 넘게 되면 양형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특가법이 특정 경제 범죄, 뭐 특가법 이런 것들이 적용되는지는 그 금액 기준이 있거든요. 예, 네. 예. 이미 지금 나온 의혹 보도에 따르면 그 금액들이 다 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들이 다 유죄로 나온다면 집행유예가 불가한 정도로 중형이 예상되는 지금 재판이 앞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또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전 대통령이라는 결론이 나오면은 또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이 대선 당시나 대통령 재직 시절에 재산을 허위 공표하고 신고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앞서서는 또 선거 과정에서 국민들한테 거짓말로 선거를 한 부분에 대한 정치적인 부담도 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네. 특히 차명 재산으로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공직자 그 재산 신고도 허위로 했다라는 결론이고 심지어는 재산세 관련된 재산금의 조세 문제도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그것들은 지금 거론된 횡령이나 뇌물보다는 뭐 굉장히 작은 어떻게 보면 작은 행위들이어서 지금 네. 거론이 되지 않을 뿐이지 만약에 이게 결론이 지면 그의 부수적인 또 책임들도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아직까지 이제 검찰 소환 조사 시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검찰의 끈질긴 수사로 해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궁지에 몰렸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말이죠. 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떤 일종의 대국민 성명이나 어떤 입장문을 발표할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이제 지금 상당히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일단 지금 그쪽 MB 쪽에서 반응은 이번에 영포 빌딩에서 발견된 그 자료들과 연관해 가지고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예, 사실 그것은 이제 청와대에서 이삿짐을 싸는 그 과정에서 그것이 대통령 개인 짐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실수다 이거는. 그래서 이것을 빨리
대통령 기록원으로 이관을 시켜라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이 대통령 기록원으로 이관을 하게 된다면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볼 때마다 여러 가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좀 그 힘들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검찰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수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가지고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 대국민 사과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좀 이미 그 시기적으로 상당히 늦지 않았는가라고 이제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어쨌건 이제 피할 수 없는 그런 그 상황에서 이제 검찰과의 한번 그 승부를 갖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적어도 이제 일주일 전에 소환 일자를 갖다 통보를 하게 된다면 적어도 다음 주 전에는 그 전에는 이제 그 소환 일정을 갖다가 MB 쪽으로 통보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이제 일정상에 있어서의 예측은 가능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뭐 대국민 사과라든가 하는 것은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게 그 쉬운 일이 아니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통령 재직 시절에 작성했던 그 기록물들을 영포 빌딩으로 가져왔는데 이게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발견이 되면서 오히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옥죄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